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저는 이하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김혜연입니다. 네, 하루 쉬고 돌아온 이 목요일 우리 장 현재 상황을 살펴보시면 이 네.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미국 연준이 이제 FOMC 발표를 통해서 금리 동결을 결정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영향을 좀 소화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은 거의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적절한 기간 동안에 이 현재의 금리를 유지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도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혼조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이 급락세를 먼저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일 대비 2% 가까이 좀 빠졌다가 현재 차츰 이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이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간밤에 4%대 급락을 한 것에 동반 투심 악화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나온 기사를 한번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이미 올해 HBM은 모두 솔드아웃을 시켰고 여기다 더해서 내년에 이제 생산을 할 HBM도 이미 솔드아웃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HBM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요를 기반한 투자로 움직이기 때문에 과잉 공급 리스크가 좀 적다.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때문에 오늘 이 SK하이닉스의 급락세는 장기적인 이 SK하이닉스의 전망에 미칠 영향 정도는 좀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의 모습들이 혼조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 시장의 코스닥도 코스피와 분위기가 좀 비슷합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에서 2차 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조금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제약바이오 대장주죠. HLB나 엔캠과 같은 종목들도 대체로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의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의 불확실성 그리고 2% 물가 안착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불확실성과 같은 것들이 시장의 불안을 계속해서 좀 만들어내고 있고 시장의 지수 상승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제 하루 휴장이 또 있었고 이 주요 경제 지표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여러 가지 상황이 뒤엉켜서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어떻게 장이 마무리가 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오스타에서는 이 편지 기자와 함께 이모저모 여러 가지 이슈들 모아보는 모이슈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목요일이죠. 저희 목요일마다 만나는 트렌드 어디 갈까 코너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볼거리와 먹거리가 아주 가득한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또 오늘 장 마감 전 짚어보는 주식시장의 특징적 흐름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본 방송은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후의 경제수다 오스타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시죠. 이주일 캐스터 나와주세요. 5월의 첫 거래일 현재 시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장 마감했습니다. 엇갈린 실적 전망과 파월의 발언을 소화하는 시장이었는데요. 5월 FOMC는 생각보다 덜 매파적이었으나 경계감은 여전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전일 대비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0.1% 하락한 2,689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1% 하락한 868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오늘 코스피 개인과 외국인 사들이는 모습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은 971억 원, 외국인은 53억 원, 기관은 1,026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개인 홀로 사들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1,032억 원 사들이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 각각 236억 원, 648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오늘 코스피, 간밤 AMD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AI 수혜주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실적도 시장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 소폭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0.65% 상승한 78,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0.06% 상승한 174,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경제지표 혼재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알테오젠이 눈에 띄는데요. 알테오젠은 전일 대비 2% 넘게 상승하면서 18만 1,2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은 3거래일 연속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이주희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우리 장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를 띠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상황은 저희 마감 후에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편재 기자와 함께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알아볼지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모저모 여러 가지 이슈들 모아보는 모이슈 시간 함께해 주실 편재 기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4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4월 수출액은 562억 6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8%나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무려 7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 반도체와 자동차가 특히나 쌍끌이 수출을 견인했다는 소식이라고 하는데요. 네, 모이슈의 5월 첫 번째 이슈는 제가 좀 반가운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13.8% 증가한 562억 6천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78조 326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수입은 에너지를 중심으로 14개월 만에 5.4% 증가했습니다. 수입 증가에도 무역 수지는 1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15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나 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이 두 주도 섹터죠.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부문에서 특히 또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에서 놀라운 성과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반도체 수출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6.1%가 증가했습니다. 6개월 연속 흑자 기조이자 역대 4월 기록 중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최근 효자 품목으로 또 떠오른 자동차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3%가 늘어났는데요. 다만 2차 전지는 20.1%가 감소한 6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철강도 5.7%로 줄어들었습니다. 전기자동차 실적이 매우 좋았는데 2차 전지 수출 실적은 왜 줄었는지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실제로 작년 한국의 2차 전지 수출액은 좀 줄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배터리 사용량은 전년 대비 29.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출 실적과는 별개로 2차 전지 기업들은 성장을 계속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생산 확대가 2차 전지 수출 하락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 해외 공장 생산 제품들은 기업들의 수익 증대로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 통관은 거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수출로 집계되지 않아서 수출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수출이 정말 안 되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집계가 안 되고 있다. 2차 전지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 수출 증가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도체 그리고 뭐 자동차 말고 다른 부문에서는 좀 어떤 성과가 또 있었을까요? 네, 올해 가장 많은 부분에서 많은 품목이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포함해서 IT 분야에서도 모두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그리고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이 2개월 연속 전 품목 흑자를 기록하면서 합산 수출액도 올해 최고 증가율인 46.6%를 기록했습니다. 또 올해 1분기 수주액으로 세계 1위를 탈환한 조선 분야도 수출 호조세를 이어갔습니다.
선박은 9개월 연속 흑자 흐름세를 이어가면서 이번에도 5.6%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이외에도 바이오, 헬스케어 수출도 21.3%를 올해 첫 두 자릿수를 또 기록했고요. 섬유, 그리고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등이 흑자로 또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 달러 강세인 상황에서 수출이 늘어나는 거는 또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이런 경향이 어떻게 좀 쭉 계속될까요? 네, 에너지를 중심으로 수입이 좀 소폭 늘어났음에도 11개월째 무역이 흑자를 달성하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중동 사태와 엔저 등 글로벌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우석 무역투자실장은 한일 수출 경합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만큼 엔저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겠지만 석유와 전기, 전자, 자동차 등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 중동 사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될 수 있을 만큼 유가 추이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엔저가 워낙에 낮다 보니까 일본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기는 하지만요. 우리나라의 이 자랑스러운 이 산업들, 기업들 해외에서 조금 더 열심히 힘내주기를 또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이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출산 지원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기자님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이번 설문조사는 정부가 출산 동기 부여를 위해서 1인 1명당 1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좀 물었습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약 62% 응답자가 출산 동기 부여가 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작년의 통계를 비추어 보았을 때 정부가 출산 지원금을 정말로 도입을 하게 된다면 연간 약 23조 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연간 23조 원. 하지만 그만큼 또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로도 받아들여줄 수 있겠는데요.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65명으로 OECD 38개 국가 중에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사기업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를 낳는 직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출산율을 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좀 찬반의 문제에 좀 올라서기도 했었습니다. 네. 정부의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약 63.6%의 응답자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36.4%는 정부가 이를 부담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현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 자체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정부의 재원이 계속해서 투입이 되는 상황이다 맞아요. 보니까 얼마나 오랜 기간 이 정책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럼 이런 설문조사의 결과를 어떻게 좀 분석을 해보는 게 더 좋을까요? 네,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들의 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요. 정부가 출산 지원 정책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는 의견이 좀 과반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책의 마련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좀 앞으로의 정책 기조나 방향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시선과 요구가 또 조명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GS건설이 올해 1분기에 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실적 개선에 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GS건설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난해 이 검단 사고 이후에 1년 만에 협력업체의 부실 시공 논란이 또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이미지 쇄신이 좀 필요한 시점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또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GS건설은 올해 1분기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2.6%와
55.3% 감소한 가운데 전분기 영업이익에서 흑자 전환을 이뤘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GS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그 중국산 유리 위조 사건이 네. 알려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태들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이 GS건설은 이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GS건설은 해당 사건이 하도급 업체인 부실 시공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전면 재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미 설치된 유리는 모두 정품으로 재시공하기로 했고요. 이런 사건이 발생한 배경에는 현장 관리의 소홀함도 또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품으로 재시공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 네. 부분은 다행인 것 같기는 한데 현장 관리를 잘했으면은 애초에 이런 일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도 좀 들고 있기는 하고요. 그러면은 GS건설은 앞으로는 이런 이 브랜드 이미지가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쇄신 전략을 좀 갖고 있나요? 네, GS건설은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과 안전 경영에 대해 주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허윤홍 사장은 취임 이후 현장 경영에 대해 적극적인 방침을 또 선포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장 중심으로 조직 구조를 재편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온 거는 정말 좋은 일이지만요. 이 장기적으로 정말 더 좋은 실적을 쌓기 위해서는 결국 소비자에게 얼마나 신뢰받을 수 있는 기업이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 현장의 안전 점검이 안전 경영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기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의 마지막 이슈입니다. 커피의 프랜차이즈 이디야 커피 잘 아시죠? 오. 이 이디야 커피가요. 오너 2세인 문승환 씨를 5월부터 등기 임원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젊은 인재가 경영진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업계에서는 이디야의 미래 전망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이디야는 올해 창립 23주년을 맞아 실적 개선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이디야 측은 지난달 김성수 전 롯데마트 신규 사업본부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을 했고 기존 저가 커피 이미지를 탈피해 차별화된 커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문승환 씨가 등기 임원으로 선임이 되면서 이디야 커피가 젊은 인재를 경영진에 편입을 해서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문승환 씨는 이디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뒤 외부 컨설팅 업체에서도 활동을 하며 넓은 시야를 갖췄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사업 및 신사업 발굴 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이디야 커피가 최근에는 좀 실적 부진과 함께 가격 포지셔닝과 같은 문제들로 좀 애를 맞아요. 먹고 있었습니다. 네, 좀 애매해요, 네. 가격이. 네. 맞습니다. 뭐 완전히 저렴한 커피도 아니고 그렇다고 프리미엄 커피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애매한 이미지가 좀 시장에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인사 조치를 통해서 회사의 경영진에도 또 경영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디야는 지난해 좀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그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이디야는 지난해 매출액은 2,755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은 8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각각 0.8%, 18.1% 줄어든 셈인데요. 이디야는 그간 점포수 기준으로 국내 1위를 계속해서 기록했지만 지난해 처음으로 역성장을 하면서 위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번 인사를 기점으로 해외 시장 공략 및 신사업 발굴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좀 새로운 바람, 젊은 피의 영입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이디야 커피의 쇄신을 또 도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디야 커피가 이런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총 4가지 이슈 모두 알아봤습니다. 편지혜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각은 3시 1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 마감까지 11분가량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 오전장과 오후장 흐름이 어땠는지 네. 또 특별히 눈여겨볼 만한 종목, 섹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짧게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어떤 이슈를 좀 많이 찾아보셨을까요? 오늘은 사실 우리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혼조세를 보이고 음.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웃고 있는 K방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시장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다 보니까요. 이 상승하는 업종을 찾기도 조금은 어렵고 그 안에서도 또 계속해서 이 상승 흐름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지속 가능성도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업종을 찾는다면 단연코 방산 업종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꿋꿋이 빨간불을 켜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또 우리 군지평 위성 발사 소식과 함께 우주, 항공,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 탄력을 좀 받았었는데요. 맞습니다. 오늘도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의 주요 종목들 LIG 넥스원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세트랙I, 컨택과 같은 종목들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LIG 넥스원은 10% 이상 거의 와. 11% 가까이 상승하면서 17만 8,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4% 이상 상승하면서 22만 원을 넘고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특별하게 살펴볼 만한 종목은 LIG 넥스원입니다. 네, 오늘 LIG 넥스원 흐름이 굉장히 돋보이는데요. 맞아요. 10%. 네,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전 세계 안보적 긴장감이 좀 고조가 되면서 LIG 넥스원의 지대공 요격 체계죠. 천궁2가 주목을 받는 건데요. 이 천궁2는요, 고도 40km 이하로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과 항공기 등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위력 증강형 탄두를 탑재해서요, 적 미사일에 직접 충돌해 그 미사일을 파괴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엄청난 기술이네요. 네, 굉장히 무시무시한 기기죠. 총 7조 원대 중동 수주에 성공한 LIG 넥스원이 이 천궁뿐만 아니라 신궁과 비궁과 같은 다양한 유도 무기 수출 신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요. 또 지금까지 밝혀진 수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수주풀도 있는 상황인데 올해 루마니아 신궁과 천궁, 그리고 내년에는 미국의 비궁, 2027년부터 28년에는 사우디의 천궁의 2차 수주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승 여력은 계속해서 좀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기쁜 수주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증권사들도 LIG 넥스원 긍정적인 평가를 네.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LIG 넥스원의 이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를 하면서 목표 주가 20만 8천 원을 유지를 했고요. 네. 이 수주 잔고 그리고 이익 체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보였습니다. 수출 비중이 좀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10%대를 웃돌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방산하면 바로 생각나는 대장주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네.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렇죠.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방산주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등장을 하는 이 종목 중에 하나죠. 최근에 1분기 실적이 이 컨센서스 대비 약간 하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는 했는데요. 오히려 이 실적 방향성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시장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네.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나 올해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폴란드 매출이 좀 잘 나올 것이다. 그래서 실적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증권가 전망이 많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한국투자증권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올해 실적 개선은 이 폴란드 매출이 이끌 것이다.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1분기에 이 폴란드 매출이 없었던 만큼 다음 분기에 이 매출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분기를 거듭할수록 이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1분기의 컨센서스 하회한 실적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아하. 이런 전망을 좀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폴란드 수주와 관련돼서 저희가 또 하나 이 눈여겨봐야 할 종목이 현대 로템도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 폴란드에 K2 전차를 수출하면서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이 실적을 이끌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또 방산주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페루에도 이 베코라고 하는 이 무기를 또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방산주들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에서 다음 분기 매출, 다음 분기 실적은 더더욱
더더욱 기대가 될 만하다. 좋은 수주 낭보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또 이 정부의 방산 키우기 정책도 우리 방산주의 흐름을 좀 상승하게 만드는 여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부가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 방산 경쟁력 강화에 나선 겁니다. 올해에만 이 첨단 방산 소재 부품 개발에 4천억 원 규모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러면서 주요 방산 기업들이 올해 1분기 매출을 키우며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LRG 넥스원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와 같은 방산주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1, 2년 사이에 수주 낭보가 계속 잇따라 나오게 되면서 수주 잔고를 넉넉히 쌓아놓고 있고 또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등의 추가 수주까지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K방산은 계속해서 좀 약진을 거듭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주 낭보를 바탕으로 우리 K방산주들 좀 앞으로 계속해서 눈여겨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시장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이 섹터가 네. 있습니다. 바로 대마초 관련주인데요. 사실은 우리 시장에서 네. 대마초 관련주들이 이렇게 묶여서 움직일 일이 크게는 없는데 좀 음.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마초?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데 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배경을 좀 보자면 어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마리화나에 대한 이 연방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간밤 뉴욕 주식시장에서 이 대마초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했는데요. 이런 급등에 좀 영향을 받은 오늘 우리 시장의 관련주들 역시 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오성 첨단 소재, 그리고 또 우리 바이오, 파일약품, NFC, 에머리지 등의 이 주식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일제히 빨간불 켜면서 움직였는데 네. 보시면은 적게는 1%, 많게는 6%가량 꽤나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난해 8월 말에도요, 이 미국 보건당국이 대마를 타이레놀 수준으로 취급하라라는 권고를 오. 내면서 이 네. 뉴욕 증시의 대마 관련주들이 급등하면서 우리의 증시에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던 오성 첨단 소재나 우리바이오, NFC와 같은 종목들이 테마를 좀 이뤄서 맞습니다.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의 대마 관련주, 우리 시장에서 대마 관련주가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저마약성 대마, 즉 햄프라고 불리는 이 성분을 활용해서 의료용이나 미용과 맞습니다. 관련한 네. 제품으로도 개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나 제약과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테마로 좀 묶이게 되는 건데요. 이 대마 자체가 좀 의약품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봤더니 간질, 치매, 오. 정신병과 같은 그런 질병의 효과적인 치료제로 쓰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제방송 CNBC는요, 미국 마약 단속국이 마리화나를 스케줄 1 물질에서 스케줄 3 물질로 재분류하겠다라고 권고를 했고, 그것을 보건복지부가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스케줄이란 미국의 마약 단속국에서 마약을 중독성과 남용될 만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기준입니다. 네. 숫자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스케줄 1이 가장 고위험이고요. 그리고 숫자가 클수록 조금 저위험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즉 이번에 스케줄 1에서 3로 바꾸겠다라는 것은 마리화나가 메스암페타민이나 헤로인과 같은 약물과 같은 카테고리에서 이제는 코데인,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 카테고리로 바꾸겠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진짜 타이레놀처럼 취급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건데, 투자적 관점에서 이러한 것들에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기업들 중에 이 대마를 좀 의학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던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큰 폭으로 움직이는 흐름을 보였던 것 같네요. 네. 이 계속해서 저력을 보이고 있는 K방산주들 이야기 오늘 해봤고요. 네. 그리고 테마성 움직임 보였던 대마초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시장 마감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의 첫 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엇갈린 시적 전망과 파월의 발언을 소화하는 시장이었는데요. 5월 FOMC는 생각보다 덜 매파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경계감은 여전히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0.21% 하락한 2686.30포인트, 코스닥은 전일 대비 0.16% 하락한 867.57포인트에 거래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 보였습니다. 개인은 1,173억 원, 외국인은 93억 원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 홀로 1,222억 원 덜어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개인 홀로 매수세 보였습니다. 개인은 976억 원 사들이는 모습 보였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200억 원, 639억 원 덜어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선 삼성전자가 눈에 띄네요. 오늘 0.65% 상승한 78,0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삼성전자는 간밤 AMD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AI 수혜주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실적도 시장에 못 미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졌는데요. 삼성전자는 호실적으로 선방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 부분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소폭 상승하는 흐름 보여졌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SK하이닉스는 0.34% 하락한 17만 3,600원에 거래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경제지표 혼재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에코프로 형제가 눈에 띄는데요. 오늘 에코프로 BM 2.31% 하락한 23만 3천 원의 종가를 만들어냈고 에코프로는 1.98% 하락한 10만 4,1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코스닥 시가 상위 종목들 중에 알테오젠이 눈에 띄게 상승하는 흐름 보여졌는데요. 알테오젠은 전일 대비 2.2% 상승한 18만 8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알테오젠은 3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의 이주희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우리 장 조금 아쉽게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그래도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들 몇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이야기 짧게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는 좀 특징주라고 할 만한 종목들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오늘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레이저셀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만들어낸 종목인데요. 반도체 관련 종목이에요. 네네. 네, 인텔과 마이크론의 LC 본더 장비 첫 출하를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상승하는 흐름 그리고 상한가까지 만들어냈습니다. 2분기 중에 이 구체적인 장비 발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네. 그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숫자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2년에 걸쳐서 장비를 개발해 왔고요. 오. 최근 들어서 이 품질 인증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고 해요. 오. 그러면서 이 소식과 함께 오늘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상한가까지 만들어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레이저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종목도 오늘 굉장히 핫한 종목이 있었죠. 어떤 종목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오늘 정말 기대를 많이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바로 D&D 파마텍입니다. 네. 이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코스닥 입성 첫날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상장은 종목이었는데요. 일단 따블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래요. 이 장 중에는 최고 이제 63%가량 상승을 하면서 공모가 33,000원에 거의 2배에 달하는 53,900원까지 오르기는 했었는데요. 네. 이 장 후반 들어가면서 상승분을 점차적으로 반납을 해서 결국에는 10%대 상승하는 흐름에서 멈췄습니다. 이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나도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또 있어요. 왜요? 이 경구
복용을 할 수 있는 비만 치료제를 이 개발을 네. 하는 기업인데 아마 저처럼 기다리고 계신 저도요. 이 미래 예비 고객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네네. 이 D&D 파마텍이 만들고 있는 이 펩타이드 기반의 글로벌 비만 치료제를 또 개발하고 있는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명한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바이킹 세라피틱스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시장에서 좀 오.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거 나오면 사실 안 살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없잖아요. 일단 살 겁니다. 네, 무조건 네. 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개발 소식 좀 음. 계속해서 귀추가 주목되는 기업이 아니지 않나.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네. 준비해온 기업이 있으실까요? 아, 오늘 또 하나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까 우리 모이슈 시간에 잠깐 나왔던 이슈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 바로 제로투세븐이라는 종목인데요. 오. 제로투세븐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로투세븐이라는 종목은 유아복과 유아용품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4% 이상 오늘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사실 제로투세븐의 상승 배경은요. 대통령의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즉 저출산위가 이 저출산 종합 대책을 내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올해 저출산 총 예산이 50조 원에 이른다라고 또 전해지면서 저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들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우리 또 주식 시장에서는 제로투세븐과 같은 유아복, 유아용품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 저출산 정책에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예상과 함께 기대감과 함께 오늘 또 상승하는 흐름들 보여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저출산 정책이 잘 자리를 잡아서 네. 우리나라 출산율을 좀 그럼 끌어올려줬으면 하는 좋겠어요. 그런 바람이 또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K방산과 관련된 아, 네. 좋은 이 흐름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큰 종목이다 보니까 움직임이 아주 크진 않았습니다. 2%대 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네. 현대 로템이 이제 페루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베코가 장갑차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 이름만 들어도 튼튼하네요. 네, 베코 30대 가량을 이제 수출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이제 시장에 전해졌기 때문에 네. 이 부분 때문에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방산주들 흐름 오늘 또 괜찮은 거 많이 있지 않았나요? 네, 오늘 뭐 풍산과 같은 종목들도 굉장히 좋았고요. 오늘 풍산도 11% 넘게 급등을 하면서 72,7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풍산과 같은 종목들도 뭐 대표적인 우리 방산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에서 좀 특별히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몇 가지 저희가 짧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네.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에는 약간 저희 좀 랜선 여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가상 네. 여행을 가보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해요. 네. 트렌드 어디 갈까 코너를 통해서 이 방송인 전혜규 씨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 이 행복과 휴양의 섬이죠. 완도에서 펼쳐지는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 자세히 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혁기 씨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정말 굉장히 재밌는 소식 준비를 네. 해주셨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부터 그럼 바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완도 장보고 저희 수산물 축제로 떠나보는 날입니다. 일단 완도하면 완도 김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그죠? 아, 그래요? 네. 완도 김이 진짜 맛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다양한 수산물 그리고 천혜의 자연 환경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아, 어떤 축제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어디 갈까는 바로 완도입니다. 행복과 휴양의 섬 완도에서 펼쳐지는 완도군의 대표 축제, 잡고, 먹고, 힐링하는 청정바다 힐링 페스티벌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인데요. 2024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완도 해변공원과 완도 해양치유센터 일원에서 펼쳐지는데요. 완도군은 올해 축제를 해상왕 장보고의 업적 재조명과 지역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5월 3일 개막 행사로 축제의 서막을 연다고 하는데 더 블루 해양치유 콘서트라고 네이밍하고 가수 양지은, 딘딘, 브레이브걸스, 슬리피, 노디시카, 키디비 등
화려한 라인업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한다고 하니까요. 완도 앞바다에서 펼쳐지는 완도 수산물 축제의 매력 속으로 제가 안내할게요. 아, 네. 오늘 그래서 옷도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요. 바다 색깔로 입고 바다색. 오셨나요? 네. 리본은 또 마린룩으로 연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오늘 완전히 이 장보고 축제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소개해 주시리라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정말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완도 하면 아까 우리 앵커님이 김 소개해 주셨잖아요.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완도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전복입니다. 사실 전복이 네.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에도 아마 전복과 관련된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복과 관련된 행사도 있을까요? 네. 완도하면 또 전복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 국내 전복 생산량의 75%가 완도라고 합니다. 바다의 산삼이라고 불리는 전복은 미네랄과 비타민 등 영양이 풍부하고 원기 회복에 좋은 식재료인데요. 특히 완도 전복은 완도의 청정 바다에서 나는 다시마와 미역 등을 먹고 자라서 품질의 우수성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청정 바다 행사장 전복 양식장에서는 전복 고고라는 프로그램이 열리는데 오. 바로 전복을 만져보고 직접 우와. 따보는 오. 자연 친화적 체험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체험비 2만 원에 전복 20미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가성비 측면에서도 우와. 꼭 체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야. 네, 이거 전복 좀 따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이 원래 축제 하면은 이 대형 식재료 퍼포먼스 같은 게 또 굉장히 인기입니다. 뭐 비빔밥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번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에서도 이 대형 김밥이 등장을 한다고요. 네,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인 224m 대형 해조류 치유김밥 만들기는 완도산 톳을 첨가해서 식감이 오독오독하고 미용과 건강에 좋은 김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김밥의 길이가 224m나 된다고 하는데 우와. 이 길이는 2024년도에서 0을 뺀 숫자라고 하고요. 매년 1m씩 김밥의 길이를 늘린다고 합니다. 224m가 되는 김밥이 끊기지 않고 이제 만들어지니까 관광객들의 박수갈채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올해 1m가 더 길어진 김밥이니만큼 더 기대가 되는 김밥이네요. 네, 그러면 뭐 내년에는 또 1m가 더 길어지는 김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네. 근데 기네스북에 기록될 수 있는 길이가 아닌가 또 싶은데요. 네, 굉장히 또 내년도 기대가 되는 정말 특색 있는 체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혜규 씨가 소개해 주시는 축제들을 보면요. 매번 체험 프로그램이 굉장히 재미있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에서는요. 아무래도 지역이 바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에서 하는 만큼 축제뿐만 아니라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팁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다를 100%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있을까요? 네, 바로 전통 바다 낚시 체험인데요. 행사장 내 바다 낚시터에서 전통 바다 낚시를 체험할 수 있는데 대나무 낚싯대로 잡아 올린 고기를 즉석에서 회나 튀김으로 즐겨볼 수 있는 전통 바다 낚시 체험은 완도 수산물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또한 읍면 주민들 간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내고 친목을 다지는 행사인 전통 노젓기 대회도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해주고요. 네. 이거는 해상 무역을 주도한 장보고의 얼을 기리는 행사라고 합니다. 오, 이거 노젓기 대회 이거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이거 약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또 드는데 네. 이 밖에도 좀 다양한 볼거리들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축제 기간 내에 유명 셰프와 함께하는 우와. 쿠킹쇼도 열린다고 하고, 미스코리아 지역 예선까지 열린다고 하니까 볼거리가 정말 많겠어요. 네. 셰프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시간. 저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5월 6일 토요일 2시에 오세득 셰프와 함께하는 오 쿠킹쇼와 시식회는 전복 요리를 무려 300명의 관광객들에게 무료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축제 기간인 5월 4일에는 미스코리아 전남의 지역 예선이 또 완도에서 열린다고 하고요. 5월 5일에는 청해 트로트 가요제도 열린다고 하니까 국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아주 흥겨운 무대가 마련돼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셰프님의 요리를 무료로 맛볼 수 있다니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 셰프님의 레스토랑에 직접 가서 정말 오랜 시간 대기를 해도 먹기가 어려운 그런 유명한 셰프님인데 이번 축제에서 또 만나볼 수 있다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요 완도하면요 사실 서울에서 가기에는 거리가 조금 있잖아요. 맞아요. 네. 예, 거의 뭐 땅끝마을만큼이나 거리가 좀 있는 편인데 게다가 또 섬이다 보니까 그쵸. 이 축제를 제대로 즐기고 오고자 한다면 당일치기로는 좀 무리일 것 같아요. 그럴 것 그쵸?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아무래도 좀 숙박을 하면서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완도까지 가는 교통편이나 숙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서울에서 완도까지 아무래도 당일치기 여행은 무리잖아요. 자차로 서해안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려서 어허. 서울 기준으로 5시간 미만으로 도착할 수 있고요. 네. SRT나 KTX 네네. 타고 가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것 같고 숙박은 바다뷰나 감성 숙소 오. 추천드립니다. 아, 요즘 또 오. 굉장히 좋은 숙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잘 찾아보시면 멋진 풍경까지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숙소 관련해가지고 네. 뭐 많이 찾아봤다고 아. 아까 그러셨잖아요. 아까 가고 제가 싶으셔가지고 많이 찾아보신 것 같던데. 그러니까요. 제가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한번 이거 진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완도군청 홈페이지에서 발견한 아주 꿀 정보입니다. 남도 숙박 할인 빅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웬일이야. 너무 네. 좋다. 네. 이게 전남 관광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면 쿠폰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할인되게요? 이것도 너무 높게 잡으면 약간 김이 빠지니까 네. 한 15%? 15%? 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전남 남도는요, 화끈하게 4만 원 할인 쿠폰을 발급해 오, 주신다고 통이 크시네요.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숙소를 가든지 4만 원 할인 쿠폰을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조금 더 저렴하게, 더 경제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할인 이벤트 이런 것들도 꼭 찾아보셔서 정말 즐겁게 즐기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를 저희가 지금 들어서 알고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말 지난해에도 인기였다는 바다 낚시 프로그램 이런 거 좀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족 단위로 가시는 분들은 네.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성인들은 바다 낚시하면 너무 좋고 싸게 전복 많이 따가면 너무 좋고 할 것 같은데 아이들까지 좀 그렇죠. 다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또 뭐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 5살부터 10살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키자니아가 완도에 새롭게 착륙했다고 하는데 현장 접수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마술학교, 뷰티살롱, 동물병원, CSI 과학수사대, 승무원 교육센터 이렇게 총 아이들이 체험할 만한 총 5종의 직업체험 부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완도에서의 직업 체험으로 또 아이들에게 색다른 경험과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 키자니아는요, 제가 예전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 키자니아에 직접 리포팅으로 또 한번 소개했던 경험이 있는데 정말 안에 구성이 정말 알차게 되어 있어요. 오. 게다가 이 아이들이 정말 들어가는 순간 엄마 아빠를 잊어버리고 너무 혼자 좋아하죠. 체험하느라 네. 정신이 없을 정도로 정말 안에가 잘 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 완도에서 이 키자니아를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족 단위로 이렇게 가셨을 때 어른들은 낚시하고 전복 따고 우리 아이들은 키자니아에서 신나게 놀면서 맞아요. 또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도의 축제를 즐기러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체험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이 수산물을 조금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게 될 텐데요. 이것도 직접 구매해서 오면 좀 일석이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봄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 2배로 더 잘 즐기는 방법 끝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축제 기간 동안에는 완도의 특산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판매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완도 가신 김에 전복이나 김 등 구매 찬스도 놓치지 마시고요. 완도 전복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찜 전복을 먹고 맛 표현을 개성 있게 한 참가자를 대상으로는 활전복을 제공하는 해양 치유 전복 먹기 이벤트도 마련된다고 하고요. 오. 밤에는 바다를 배경으로 해양 치유 드론쇼까지 펼쳐진다고 하니 밤바다를 수놓는 오색 찬란한 빛으로 오감을 만족시켜줄 2024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 내년을 기약하는 폐막 행사 CU까지 보고 오시려면 완도에서 하룻밤 이상은 주무시고 오셔야 할 것 같죠? 네. 좋은 기회에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이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 한번 다녀오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방송인 전혜규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아쉽게도 파랗게 마무리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파란불 켜면서 코스피 2683포인트, 코스닥 867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내일은 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챙겨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브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세요. 또한 본 방송은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오스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